안녕하세요. 언택트 시대 줌 활용 교육 박철호 강사입니다. 우리가 이 줌 활용 교육에 대해서 3개의 강의를 준비했는데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첫 번째 강의 때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제 줌 회의에 참가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컴퓨터로 줌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는 참가자로서 이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회의를 주관하는 이제 호스트라는 역할을 한번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 컴퓨터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줌 미팅 주관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진행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줌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가자로서는 줌 회원가입 계정이 없어도 그냥 회의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회의를 주관을 하시려면 호스트 역할을 해보시려면 줌 계정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메일과 암호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구글 계정 있으시잖아요. 네, 구글 계정으로 그냥 연동해서 회원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따 시연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줌 회원가입을 하시고 얼마든지 회의를 주관하실 수 있지만 무료 계정에서는 그 3명 이상이 참가하는 회의에는 4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2명이서만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하실 수 있지만 3명부터는 40분의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유료로 계정을 업그레이드해서 또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첫 번째로 주관하는 회의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최초의 회의는 무제한이라는 거. 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시면 보통은 이제 회의를 미리 예약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즉흥적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보다 미리 좀 뭐 예약을 했다가 그 예약된 정보를 또 미리 참가자들한테 줘야 그 참가자들이 뭐 우리가 링크나 회의 아이디 암호를 통해서 입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사전에 회의를 예약을 하죠. 그래서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예약이 되면 그 정보를 참가자들의 어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정보를 보내줘야겠죠. 그래야만 그분들이 받아서 정확하게 또 회의에 입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회의 날짜가 딱 되면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이제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보통 30분 전쯤에는 이제 오픈을 해주는 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너무 임박해서 회의를 열면 또 참가자들이 못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오픈을 해놓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대기실 기능이라던가 뭐 참가자들 음소거 하는 그런 설정,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한 설정들을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호스트만 할 수 있는 설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스마트폰에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제가 줌 앱을 열었더니 이런 화면이 보이죠. 우리가 참가자일 때는 여기서 그냥 바로 회의 참가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회의를 주관해 봐야 되니까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생년월일을 입력하라고 뜰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저는 이제 가짜 생년월일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가짜 생년월일 원래 근데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가짜 생년월일, 네. 일부러 제 나이보다 많은 설정으로, 네. 이렇게 해서 설정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동의함 있죠? 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죠. 네, 동의함 해주시고, 여기다 이제 이메일, 이름, 성,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가입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적은 이메일로 그 메일이 하나 올 거예요. 이 줌 계정에 대한 이제 확인 이메일이 하나 올 거니까 그 이제 확인을 반드시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 로그인 버튼 있죠.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구글로 로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로 로그인. 야,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구글 접속 정보가 있으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구글 계정, 그걸로 연동해서 그냥 바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역시 동일하게 귀하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라고 뜨죠. 네, 여기도 그냥 제가 가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적으면 뭐 이런 것들 이제 뜰 수 있는데 계정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 구글 이메일로 또 메일이 하나 날라올 거예요. 그럼 그래서 거기서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일단 가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구글 계정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회원가입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열 수도 있고 예약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제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새 회의는 바로 회의를 여는 거니까 즉흥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실 경우에는 새 회의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이제 예약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보통은 회의를 예약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 예약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회의 제목을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줌 사용 방법 교육,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교육을 주관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강사를 모셔서 여러분이 직접 이 교육을 주관하는 담당자다.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하고 한번 회의를 예약을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뭐 여러분들이 딱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뭐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무료 계정에서는 40분을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참가자가 3명 이상인 회의에 대해서는 40분의 시간 제한이 있다. 네, 뭐 그거 알고 그냥 확인하실 거면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6시부터 6시 45분인데 아마 40분의 회의가 종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반복이라는 이제 메뉴가 있는데 눌러보시면 이제 한 번 그냥 회의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 번의 회의를 이제 같은 회의 링크로서 또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육이 4회차 교육이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교육을 4번 하는 교육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회의를 매번 할 때마다 이 회의 예약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매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매주로. 그러면은 이 예약된 회의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냥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몇 번이라고 딱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삭제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 회의 링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 반복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랜덤으로 설정되게 해주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회의 암호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써 있는 지금 암호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막 소문자, 대문자, 숫자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시고요. 요걸 그냥 지우세요. 지우시고 암호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통 1, 2, 3, 4 아니면 1, 2, 3, 4, 5, 6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네, 요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대기실 사용, 요거 그때 참가자로서 할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호스트가 수락을 해줘야만 입장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대기실을 꺼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꺼놓으면 그냥 참가자들이 바로 그냥 입장할 수 있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어차피 암호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대기실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하는 걸로 한번 체크를 해 넣어 볼게요. 그리고 호스트 비디오 켜기, 참가자 비디오 켜기인데 이것도 뭐 안 해 놓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켜고 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고, 고급 옵션이라는 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뭐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안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맨 아래 캘린더의 추가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쓰시는 이제 스마트폰에 어떤 캘린더가 있으시면 연동을 시켜주는 건데, 이것도 저는 안 쓰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냥 수동으로 여러분 캘린더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연동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정이 끝나면 완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 상단. 그러면 바로 이제 메일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이 열려요. 굉장히 편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일 내용을 수정하셔서 또 받는 사람에다가 이제 받을 이메일들 다 입력하셔서 바로 보내셔도 돼요.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위에 적혀 있는 이메일이 지금 내가 보내려는 이메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 부분 있잖아요. 줌 회의 참가부터
암호까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참가자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복사를 하세요. 복사. 복사를 하시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이제 닫으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별도로 자, 이메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따로 여기다가 뭐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내용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내용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뭐 이런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부가적으로 더 붙여줘서 제목도 적어주시고 해서 이메일을 이제 보내주셔도 되고 뭐 요걸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실 거면 또 요 내용을 그대로 또 카톡에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약은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약된 회의를 이제 그 날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디 가서 이제 이 예약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먼저 그 줌 앱을 여시면요 이제 로그인된 화면이죠. 여기서 보시면 아래 메뉴 중에 두 번째 회의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 보시면 자 지금 회의 예약된 거 보이시죠? 아까 줌 사용 방법 교육이라고 해서 예약해 놓은 게 여기 딱 목록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되풀이 회의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 회의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되풀이 회의로 지정이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반복을 체크 안 하셨고 그냥 날짜와 시간으로 딱 정해 놓으셨으면 그 회의는 한번 열고 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쓰실 거면 이렇게 되풀이 회의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 날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누르시면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열리고 있죠? 바로 열렸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음소거가 지금 해제되어 있는 상태니까 말하는 게 지금 참가자가 있을 경우에 들리는 상태니까 일단은 아직 참가자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음소거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음소거를 해 놓으시고 비디오도 뭐 일단은 회의 시작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도 비디오를 켜고 뭐 진행하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꺼놓으셔도 될 것 같고 대신 소리가 잘 들리는지 비디오도 잘 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이렇게 비디오 잘 켜지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보기를 눌러보면 이제 보안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희가 참가자 역할에서 봤을 때는 보안이라는 메뉴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안이라는 메뉴가 호스트일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회의 잠금 요것도 할 수 있고요. 뭐 대기실 기능 있잖아요. 요것도 우리가 처음에 예약할 때 대기실 사용으로 해놨어도 회의 안에서도 설정으로 와서 대기실을 또 꺼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켜놓을 수도 있고 꺼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참가자에게 허용해주는 범위 아래 5가지는 참가자들에게 이제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한 그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호스트가 다 설정하는 거예요. 네. 화면 공유, 그때 참가자가 화면 공유 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게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스트가 해주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채팅 대상도 요거를 이제 모두에게 채팅만 가능하게 다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1대1 채팅도 가능하게 할 거냐 아니면 모두에게 채팅만 가능하게 할 거냐 그죠? 이것도 다 호스트가 설정해 주는 거고요. 비디오 시작도 호스트가 못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호스트가 요청을 해야만 비디오를 켜게끔 설정할 수도 있는 건데 뭐 보통은 이게 비디오 시작은 그냥 참가자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름 바꾸기도 직접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음소거 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가자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음소거 해제를 하고 막 이제 수업과 관련 없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켜진 줄도 모르고 막 자기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음소거를 하고 음소거 해제를 하는지 모르는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음소거 해제를 스스로 못하게끔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안을 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참가자 목록 보시면 아직은 이제 호스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참가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도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다른 이제 참가자를 한번 이제 이 회의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이제 호스트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효리님이 지금 대기실에 입장했대요. 이효리님 수락해줘야죠, 그렇죠? 수락을 한번 눌러보면 자, 한 명의 참가자가 이제 이렇게 더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참가자 쪽을 한번 눌러보면 지금 2명 됐죠. 호스트와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온 참가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참가자가
음소거 해제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아까 보안 설정에서 참가자가 직접 음소거 해제하지 못하게끔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참가자들이 직접 음소거 해제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 설정이 안 돼 있을 경우 음소거 해제를 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호스트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면 모두 음소거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호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모두 음소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의 중간에 누군가가 음소거 해제가 돼서 뭐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뭐 여기에 와서 참가자 버튼 누르시고 모두 음소거 한번 눌러주시면 소리가 다 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아래에 공유라는 버튼 보이시죠? 공유 이제 누르시면 호스트기 때문에 이제 공유가 가능해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사진이라던가 문서 뭐 URL, 책갈피, 화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공유할 화면이 이제 PPT 같은 이제 화면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뭐 사진 하나 정도 공유하는 거야. 뭐 스마트폰에서도 사진 선택해서 여러분의 이제 갤러리에 있는 어떤 사진을 이렇게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제 사진 하나 공유해 볼게요. 이렇게 공유하면 이게 참가자들한테도 이 화면이 그대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PPT 같은 거를 공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거를 또 보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호스트 역할을 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훨씬 그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유를 할 수는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공유가 끝나면 다시 공유 중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유가 끝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의가 다 끝났으면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종료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두 가지가 떠요.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가 있고 회의 나가기가 있어요. 호스트가 회의 종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호스트만 그냥 나가기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제 호스트 역할을 넘겨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 요걸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참가자들은 자동으로 회의에서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제가 비슷한데 컴퓨터에서도 이 줌 회의를 예약하고 직접 주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컴퓨터 화면인데요. 줌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동일하게 회의 참가와 로그인이 있는데 회의를 진행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일하게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죠. 네, 새 회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가를 하실 때도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참가를 하셔도 돼요. 네, 로그인을 안 해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제 예약 버튼이 여기도 있죠.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하고 거의 동일한데 여기는 이제 회의 주제, 회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줌 설명,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뭐 참가자들한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만 회의 주제를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날짜 및 시간 여기다 적어 주시는 건데 되풀이 회의 체크하시면 이제 반복 이 회의 링크를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거고요. 회의 아이디 자동으로 생성 두셔도 되고요. 암호는 알기 쉽게끔 쉬운 걸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실 기능 일단 켜놓을게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고급 옵션 켜보시면 저는 이제 보통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켜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이게 또 음소거 해제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참가자 음소거를 일단 입장했을 때는 설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역시 동일하게 이제 요 부분을 요만큼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일단은 복사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기를 해 놓으시고요. 요건 이제 닫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회의 목록으로 가시면 자, 여기 이제 제가 방금 예약한 제가 다른 이제 회의 예약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예약한 게 가장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회의 일시가 딱 됐을 때 시작을 누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회의가 열렸죠.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우리가 참가자로서 회의에 들어갈 때도 요게 보였듯이 내가 진행하는 역할에서도 당연히 보입니다.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눌러주시면 되고 일단 음소거를 좀 해놓을게요. 음소거 해놓고 비디오 되는지 한번 켜놓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호스트 역할일 때는 뭐 말씀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 내가 말했을 때 참가자들이 잘 들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쪽 마이크 버튼 옆에 보시면 화살표 있었죠. 요거 누르시면 요 마이크 설정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트북이시면은 노트북에 그 내장된 마이크로 연결이 돼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데스크탑일 경우에는 별도의 마이크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제대로 선택이 돼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설정이라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입력 레벨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는 저는 지금 노트북 마이크로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제대로 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지금 표시가 된다는 거는 제대로 마이크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이 화면은 이제 닫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도 이제 요걸 켰을 때 정상적으로 제 모습이 잘 안 보이시면 그 옆에 이제 화살표 누르셔서 카메라 다시 한번 선택 체크해 보시면 되고, 가상 배경도 있으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제 보안이라는 버튼이 또 여기에도 있죠. 아까 스마트폰에서도 보안 메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안을 눌러 보시면 동일하게 이제 대기실 사용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뭐 화면 공유를 참가자에게 허용해 줄 건지, 뭐 이런 범위들, 참가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체크해 주는 겁니다. 뭐 거의 기본 설정으로 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랑 채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참가자 누르고 채팅 누르고,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참가자들 목록이 보여지게 설정하시면 되고, 채팅도 채팅창을 보시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항상 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로 이제 화면 공유를 해주는 건데, 제가 이제 강의 자료 같은 거를 공유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 화면 공유를 누르기 전에 먼저 그 강의 자료를 실행을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제가 잠깐 비디오는 꺼놓고 회의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걸 한번 열어 볼게요. 그래서 이 화면이다, 만약에 이 화면을 이제 참가자들에게 공유해 주고 싶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실행을 해 놓고 이쪽 줌 화면으로 다시 와서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지금 그 실행해놨던 그 PPT 화면, 저는 지금 이 다른 이제 애플 계열의 컴퓨터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공유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체크해야 되는 게 소리 공유라는 항목이 있어요. 왼쪽 하단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유를 할 때 뭔가 소리도 같이 참가자들한테 들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 말고 뭔가 이 화면에서 뭐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재생을 할 거다. 그러면 영상에 그 소리도 같이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리 공유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소리 공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공유를 누르면 어때요? 네. 이게 화면이 뭔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공유가 된 건지. 근데 상단 쪽에 이런 이제 메뉴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화면 공유 중입니다라고 표시가 돼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참가자들 얼굴이랑 채팅창 같은 게 안 보이니까 뭔가 이제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좀 크기를 이렇게 조금 줄이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줄여놓고, 어차피 제가 딱 이 프로그램만 공유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제 화면에서 보여지는 다른 영역들은 어차피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가 딱 그 공유를 선택한 화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보여지는 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고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공유를 하실 때 이 특정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화면 전체를 공유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지 않은 화면까지도 참가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딱 이 자료만 선택해서 딱 공유해주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사생활이 공개가 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참가자들 비디오가 켜져 있다면 이 한쪽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와 있는 참가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위에 참가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참가자 창이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 한쪽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으셔도 되고 이 창을 뭐 조금 작게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채팅창도 보시려면 채팅 한번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쪽에다가 저는 이렇게 띄워 놓고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참가자들을 한번 이 회의에 한번 입장을 시켜 볼게요. 자, 제가 지금 2명의 이제 참가자를 다른 기기에서 지금 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한번 했더니 이렇게 지금 대기실에 2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럼 요거를 동시에 모두 수락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대기실 기능이 꺼져 있다면 바로 그냥 입장할 거고 지금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수락 해주면 이렇게 입장을 할 거예요. 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둘 다 비디오를 한번 이렇게 켜놔 보면 이렇게 한쪽에 이 화면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요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참가자들 얼굴을 또 이쪽 한쪽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가 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참가자들 비디오도 볼 수 있고 목록 볼 수 있고 채팅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배치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한 화면에서 나도 공유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다 보시려면 아무래도 화면이 좀 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쓰는 사람들은 모니터를 2개를 놓고 뭐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뭐 한 대로도 이렇게 보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보면서 얼마든지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끊고 싶을 때는 상단에 공유 중지를 눌러주시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겠죠. 네, 그죠? 잠깐 비디오를 꺼놓을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가 설명드릴 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호스트긴 호스트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은 사람이긴 한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호스트 권한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교육 담당자고 강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강사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해야 되니까 내가 호스트 권한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강사한테 이제 호스트 권한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효리가 강사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이효리한테 호스트 권한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참가자 목록에서 이효리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더보기를 누르면 호스트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호스트 만들기. 그 아래에 이제 공동 호스트 만들기도 있는데요. 공동 호스트라는 기능은 여러분이 무료 계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고요. 네, 유료로 이제 줌 계정을 활용하실 때만 공동 호스트라는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호스트 만들기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호스트로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호스트 변경하면 이제 저는 일반 참가자가 된 거고 이제 이효리한테 호스트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나서 다시 이제 뭐 담당자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해서 뭐 이제 회의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호스트 권한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효리라는 사람이 호스트 넘기는 방법을 모른다고 해요. 만약에 최초의 호스트는 이쪽 참가자 목록 밑에 호스트 회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호스트를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최초의 호스트는. 그래서 호스트 회수 누르시면 다시 호스트가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누군가한테 호스트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고 다시 회수를 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이제 호스트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믿음이 좀 생기는데 맞나요? 네. 자, 회의가 끝나면 역시 종료를 누르셔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까지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누군가한테 호스트 권한이 또 넘어가 버리면 그 회의가 또 의도치 않게 계속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누르셔서 이렇게 끝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총 3강에 걸쳐서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셨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줌이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뭐 다양한 강의들도 많고요. 뭐 다양한 꿀팁들을 설명해 놓은 영상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또 추가적인 공부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저기 찾아봐도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자, 아래에 보이시는 제 이메일이거든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언택트 시대 줌 활용 교육 총 3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우 강사였습니다.